잠시 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휴대전화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도의원 인사 말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토론회 관련 질문사항을 온라인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있어라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동문 교수님입니다.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현수 교수님입니다. 창원지역자활센터 김정세 센터장님입니다.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이미화 과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경상남도의회 정기풍 의원입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이강옥 입법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토론자와 네 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일단 벗으시고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한번 찍어보세요.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요. 사진 촬영. 가운데가 아니면 앞에 보시고요. 다들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로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께서는 이제 앞에 준비된 단상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풍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지역 자활센터 전문가, 경상남도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활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기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자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자활사업 활성화 조례가 경상남도의 자활사업 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멀리 원광 각지에서 자활사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자장께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까 소개는 해주셨지만은 한 분 한 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귀한 자리이고 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사전에 토론문도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아까 소개도 했지만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장으로서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동문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네. 경남대학교 권현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또 현장에 계시는 분입니다. 창원 지역 자활센터의 김정세 센터장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상남도의 자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시는 이미화 경상남도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토론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개정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는 정책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드에 계신 분들을 많이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필드에 계신 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좀 담겨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를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여기 나와 계시는 패널들께서 토론문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빌드에 있는 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신 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께서 답변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 조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토론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신대학교 염동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염동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아무도 안 치시는 분이. 처음에 되게 토론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되게 반가웠고요. 이 행사가 정말 스피드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게 조례 준비도 정말
뭐 이게 어떻게 준비되는지 모르게 진행된 것 같고 토론회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원래 저한테 의뢰할 때는 몇 명 모여서 간단하게 그냥 하는 간담회로 가셨는데 갑자기 유튜브 생중계도 한다고 해서 떨리는 마음에 네 아마 조례 내용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이 조례 내용을 포함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금과 관련된 조례도 아마 제정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걸 위해서 아마 이 조례안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 사업이 아시다시피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경남에서도 재작년에도 이런 그 관련된 기념식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자활 사업은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아마 14개 광역시도에 이미 아마 설치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갑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경상남도가 조금 시기가 좀 늦지 않은가 싶긴 한데 그나마 다행으로 이렇게 급하게 시작 우리가 하긴 하지만 잘 준비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마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유튜브를 포함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걸 포함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시겠다고 또 발의하신 정기풍 도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좋은 자리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이런 조례안을 주셔서 몇 가지 의견을 그 자료집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 중에서 그 조례안 중에 제5조 1항에 제시되어 있는 보면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훈련 그리고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그리고 자활 기업의 운영 지원 또한 창업 지원 및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 사업의 발굴이 여기 이제 제5조 1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 내용에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활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 사례 관리와 그리고 자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그들의 교육 훈련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상남도 자활 지원 계획과 관련돼서 그리고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이런 조사 연구 사업들도 조금 연기를 해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두 개 부분이 지금 제안하신 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좀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근거를 그 밑에 제가 좀 그 기술을 해뒀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거의 구축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보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기초생활 보장 계획에도 내용을 보시면 자활 사업의 목표가 사실은 탈수급만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필수적으로 게이트웨이 과정이나 사례 관리를 통한 자립 경로와 자립 지원 계획 또 자산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중 이제 자활사례 관리자 역할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현재 경남의 현황을 보면 경남에 20개인 지역 자활센터 중에 8개 센터에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활사례 관리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12개 센터에는 미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기존에 이제 다른 업무를 보시는 이제 자활 종사자가 이 사례 관리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있다는 현실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이런 중요한 지역별 자활 사례 관리 업무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좀 포함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요. 또한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가 이제 자활사업 지원팀과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례관리 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활사업 지원팀은 정규직으로 보통 이렇게 정원표에 들어있지만 사례관리 지원팀은 정원의 직원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 책정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이기 때문에 종사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실 때 조금 그런 항목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 사례관리사 배치와 관련된 인건비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풀어줘야 경상남도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전라남도 예를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도비 사업으로 사례관리사를 한 명 배치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하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 사업에 이런 사례관리가 중요한 현장의 직무라고 생각된다면 이 부분을 경상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는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자활 관련 기관들이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경남 사회에서 계속 저희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는데, 특히 지역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서 여러 인건비나 처우 개선 영역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아직 격차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조례에 자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육 훈련에 관련된 내용이 꼭 좀 근거가 마련되어서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그게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중에서 자활 기업 및 지역 자활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5조 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경상남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그리고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도 공유 재산의 우선 임대, 도 자활 생산품 홍보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한 조항이고, 자활 생산품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로서 정말 잘 제시됐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법적 효용으로 인해서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조례에는 이런 이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장치가 현재 없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한 자활기업과 지역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자활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 판로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오늘 지금 그 1시 반에 여기 경상남도에서 야외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관련된 전시회를 하고 얼마 전에 그 도에서 도의원 그 질의상을 해서 이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도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가능하면 2023년부터는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갔습니다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사업을 산하기관 평가의 항목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100몇십억의 구매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명시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매년 수립하는 경상남도 자활 지원 계획과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경상남도 자활 지원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또다시 이제 지역에서 현안 중에 하나가 자활기금 설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2에 근거한 이러한 자활기금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향후에 경상남도에서 만들 수 있는 자활기금 조성에 관련된 이런 그 조례를 만드는데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동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활 기금을 좀 만들자. 기초자치단체에는 자활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만들면서 추가로 경상남도 자활 기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자활 사례 관리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해가지고 20개 센터 중에 아직 미채용되어 있는 12개 센터에도 필요하다. 전남도에 인건비 지원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이렇게 같이 겸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학교 권원수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권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런 토론은 뒤로 갈수록 좀 불리하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왜냐하면 원고를 사전에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들이 대체로 좀 대동소이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토론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겹치고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거나 이제 그런 당위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좀 토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 너무 고생하셨지만 더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염동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전국 16개 시도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직 조례안이 없는 지자체 조례안이 없는 곳이 이제 저희 도를 비롯해서 하나 더가 있어요. 두 군데 충북하고 제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파악은 했는데 이제 하지만 저희가 뭐 늦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이제 앞서서 시작했던 부분들의 좀 우리가 장단점을 잘 발견해서 저희 조례안을 좀 잘 꼼꼼히 다듬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단점,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조례안이 지금 저희 도에서 이렇게 위원님 이렇게 발의하에 진행되는 데는 아마 현장의 수건 사항이었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오늘 이런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사실 우리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한 드립니다. 저도 원고의 대체적인 의견들은 다 개진이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전에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정했었던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이 토론문 작성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희 이 경상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대체로 이전 조례안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다 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당연히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자활 지원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혹은 광역 자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그리고 자활사업 진흥 그리고 우선 구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저희 조례안에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서 제안하셨지만 저 역시 사실 이 위원회 조항이 저희가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리고 혹은 중앙당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 상위 법령의 그 시행 과정이라든가 혹은 중앙과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과정에서 어떤 정책들을 의사결정할 때 뭔가 이렇게 심의 의결하고 그다음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혹은 협의체에 대한 조항이 사실 좀 필수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타시도에서도 대체로 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는 물론 그 위원회 조항이 사실 그 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조항에 넣지 않기보다는 위원회 조항을 넣고 우리 이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되어진 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서 일단 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저는 저희 도만큼은 좀 타시도와 다르게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는 자활 지원 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원 계획이라고 하지만 뭐 그 세부 조항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냥 그 문서에 있는 하나의 조항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 경상남도는 매년 그 자활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소위 말한 기본 계획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 종사자의 처우라든가 아니면 사례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인정과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그의 기본 계획에서 좀 담아가는 형식이 되고, 그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논리를 풀어가는 것이 조례안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면 이렇게 빨리 제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일단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 계획 그리고 위원회 또한 시행 규칙, 필요하다면 시행 규칙까지 해서 이 조례의 내용을 좀 완성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조금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고 한 부분이 이제 우리 자활기업 인증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타시도에서도 인증제 조항을 조례안에 넣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이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이 우리가 조례의 한 그 조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거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인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후 관리 그리고 인증 절차, 인증된 이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쭉 연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인증제를 명시한다면 인증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는다든가, 어쨌든 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기업의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반영되는 내용으로, 그렇지 않으면 인증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토론문 맨 마지막에 보면 조례 및 관련 시행 규칙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정사자의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그리고 연구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많은 예,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은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 이제 타 시도에 있는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제가 제출한 이런 조례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자활사업의 진흥 부분,
또 생산품의 우선 구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이제 그 반영돼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의 의결 기구 위원회나 뭐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치 않느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조항 이런 부분들도 그 만약에 사회보장협의 위원회가 한다면은 이런 조항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의 이제 그 자활 어떤 차별화 지원 계획 세부 사항들은 아까 그 먼저 해주신 염동문 교수님의 그 같은 내용이지만 기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활 기업의 인정제 부분도 인증 절차나 사후 관리나 아니면 보상하고 좀 연계를 한 이러한 비중 있게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자활 사업을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창원 지역 자활센터의 김정세 센터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오늘 오르고 싶지 않았는데 오른 자리라 갖고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수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산하고를 반영을 해드렸는데 저희 과장님이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예산과 사업의 명들은 우리 저희 과장님 자료로 대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20개소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1개소의 경남광역자활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지역자활센터를 필두로 제일 마지막에 개소한 남해 지역자활센터와 함양 지역자활센터가 2004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5월에 경남광역자활센터가 개소를 해서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 1개소의 광역자활센터를 경상남도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풍 의원님의 조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조례 제정을 통한 자활사업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권현수 교수님과 염동문 교수님 말씀하신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문제들이 자활 조례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단연간의 계획을 실현해내고 수행해낸다면 자활의 토양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상남도의 자활 사업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예산이 500억이 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자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평가는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활사업 실시기간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이상들이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의 90%가 이상이 모든 센터들이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 이하의 그 퍼센트지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 운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활사업 실시기간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례 안에 좀 녹여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원, 우선 구매 등 지원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부산과 대구, 인천의 경우에는 우선 구매 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찾아봤을 때 경기와 전북, 전남들은 조례에 명시되고 있었는데요. 경기의 경우는 도지사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자활 생산품들의 구매와 용역에 대한 실적들이 더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의 추가와 임대료 지원 등의 추가를 또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네, 여섯 번째로 저희가 광역센터 운영인데 광역자활센터가 운영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개발과 광역자활기업 발굴 및 지원, 그다음에 경남 지역 자활 사업 관련 정보 분석 기능을 통해 규모화된 자활 사업을 만드는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안에 명확한 규정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경상남도 자체 인증 자활기업에 대한 저는 재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자체 인증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현행하는 제도와 경상남도 자체라는 개념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원 제도, 예산 확보 등 세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의 시행 규칙으로서 시행 규칙이 없다면 이건 사문화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활기업이나 광역자업의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년 전까지는 예비자활기업이라는 인증제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증 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예비자활기업 양성 과정으로 경상남도 자체 지원 조례안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인증 기준과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되지 않고 제도화된다면 이건 사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현장의 상황과 경상남도 차원의 지원 기준, 그다음 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세밀한 연구 선행이 좀 필요할 듯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저희가 모든 센터와 자활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는 자활기금 조례 제정에 관련해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시도 중에 자활기금이 폐지된 광역시도 중에 자활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일반 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활기금이 폐지됐을 때 30억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예산에 편성돼 갖고 저희가 인프라 구축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은 재원이 충당이 되지 않고 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비도 쓰듯이 중앙자산 키움 펀드로 총 매출액에서 저희가 30%를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펀딩하는 금액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금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일반회계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별도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하고 자활기업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 운영을 통했고 기금 활용 계획과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고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제적 속성을 좀 중요시하는 법의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저희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들이 어떻게든지 조례 안에다가 녹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이 모든 부분들은 아까 염동문 교수님이 토론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번째는 그 자활사업 공로자에 대한 포상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상남도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를 할 때 종사자 포상과 우수 종사자를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자활사업 발전과 공헌과 헌신의 결과를 취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좀 차별화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정기프님의 조례안에 대한 10가지 센터 현장에서의 의견을 좀 제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의 숨도 안 쉬고 그냥 주르륵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아마 여기 자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센터장님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 문구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뭐 우리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덧붙여 가지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매년 그 4년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걸맞는 자활과 관련된 이런 기본 계획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뒷받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활 사업 지원 위원회 설치라든지 아니면 자활 사업에 대한 실시 기관 및 그리고 자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업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자체 인증 자활 기업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귀담아 드려야 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세 센터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우리 복지 정책 다 그 갖고 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고 또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미화 과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아입니다. 오늘 사실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우리 정기풍 의원님 너무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 교수님 오셨는데 우리 평소 연동문 교수님과 권현수 교수님께서는 우리 복지정책에 많은 자문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김정세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이 복지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발령받자마자 가장 먼저 현장에 간 곳이 자활 현장입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창원 사업단에 다녀왔는데 지사님께서도 박한수 지사님께서도 우리 자활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토론 자료는 우리 자활 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저희 도내에는 자활 사업 참여자는 한 3,078명입니다. 1월 말 현재인데 보통 저희가 한 5,000명 기준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강활 자활센터 1개소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 자활 20개소에서 총 2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활 근로 사업단은 199개소입니다. 그리고 자활 기업은 강력 기업 2개를 포함해서 시군 62개에서 64개의 자활 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한 자활 사업 내용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국고보조 사업이 우리가 자활 근로사업 수급자 등 한 5,0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476억 원의 예상이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에 필요한 우리 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 168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장의 사항을 반영해서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자활 사업단하고 자활 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경남 그 강력 자활센터 자활 사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자활센터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지역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앞서 말씀한 한마당 행사비, 특히 저소득 그 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34페이지 자활 사업 예산을 보시면 자활 사업 올해는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우리 도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자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재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우리 복지부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이나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목에 대한 검토 의견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조례 제정 목적이 우리가 자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명을 경상남도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보다는 경상남도 자활 사업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저희가 검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 기재정된 14개 시도에서도 모두 제명이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4조 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따라 자활 사업 실시 기간의 정의에 공공기관인 시군도 포함되고 또 우리 국기법에 보면은 실시 기간 육성과 사업 위탁의 주체는 시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제4조 2항 제3호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활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우리 도의 역할을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 대상과 그 기간 등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기업이나 자활 사업 실시 기간을 그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강력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국기법 규정에 따라서 강력자활센터 지정을 그 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안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 지정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요 지정된 문구를 좀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조 그 경상남도 인정 자활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복지부 자활 지침에는 이제 자활 기업은 시군에서 인정을 하고 강력 자활 기업은 시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이제 시도 인정 자활 기업 사례를 참조해 보시면 앞서 그 토론을 하셨는데 그 사문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자활기업 인정 실효성 재고나 실행령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인정 자활기업 조례안 내용을 강력 자활기업 인정으로 전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붙인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도는 어쨌든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부분을 좀 조례하고 일치시키는데 검토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자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실은 이번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또 부서가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자활 사업을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저희 역할과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자활 사업을 위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많이 듣고 또 들은 내용을 그대로 사귀지 않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미화 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자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박한수 지사님의 관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하고 도의 자체 사업을 포함을 해서 2013년도에 759억이 책정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조례에는 공감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이제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제호에 대해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14개 타 시도에 준해서 자활사업 지원 조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제4호 2항의 2호 이런 부분들은 자활사업 지원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2호 부분은 좀 삭제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 또 광역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 또 인증 자활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은 아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국고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의 복지 정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 이 거버넌스형 토론회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질의 사항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유튜브 질의 내용이 없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유튜브에 방송이 되고 나면 또 나중에 뒤늦게 좀 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례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례에 다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드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기 계신 분이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분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질문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활에 뭐 광역 그 자활센터장님도 오셨고 또 뭐 여러 지역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은데 특이한 분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제가 거제 출신 도의원인데 최봉식 우리 그 양화마을 이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장님. 예. 근데 자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논문도 쓰시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거제에는 보통 박사학위가 있어야 이장합니다.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필드에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예. 자,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광욱 입법 담당관님 계신가요? 예, 방금 가셨고 또 소개를 좀 시켜드릴 분이 우리 김창현 정책지원관님하고 유수영 정책지원관님이 앞쪽에 계십니다. 두 분 잠깐 인사를 하시죠. 예, 예.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방의회에 도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경상남도에 32분의 정책지원관이 새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자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기획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드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그 정해창 하만 예, 센터장님이시죠? 예. 예, 저는 경남 지역자율센터 협회장이고요. 네. 이렇게 또 우리 정기풍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해주신데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도권 이하 23년이 자활 사업이 흘렀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활 사업 시범 사업이 시작한 지 28년째입니다. 지방에 28년 동안 자활 사업을 하면서 지방에 법이 없습니다. 자활에 대한 이전에 이제 기금 조례가 있었지만은 또 폐지되었고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자활에 대한 경상남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다고 하니 가슴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자활 사업을 실시하는 이제 기관인데 자활 사업은 어찌 보면은 공공부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자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23년간 18개 군에서 20개 센터가 운영되어 왔고 그동안에 또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정기풍 도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중에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시행령 또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2조 사항에 보면은 자활 사업 실시 기간 일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는 자활 사업과 자활 기업과 광역 자활 센터의 정의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4번에는 자활 사업 실시 기간이라 하는 것보다는 지역 자활 센터란 해서 지역 자활 센터란 법 이제 령이 아니라 법 제16조 1항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 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도단위의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염동문 교수님과 권현수 교수님께서 또 지원에 이제 보충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 사례 관리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사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참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 현장이 또 자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12개의 기관에서 사례 관리자가 없는 실태여서 꼭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권혜숙 교수님께서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저희야 좋지만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모든 조례마다 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면은 사실 이렇게 그게 행정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미야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예, 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이미화 과장님께 답변 요청해도 되겠습위까? 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자활위원회 설치권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하셨는데 이 위원회 규정을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도 조례를 보니까 이제 14개 시도 중에서 한 10개 시도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조례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다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가 복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면 굉장히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조항은 삽입을 하더라도 신설을 추가하더라도 요 위원회를 저희
가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 위원회 설치는 하되 그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를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답변에 공감하십니까? 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규정은 반영을 시켜 놓되 대신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으니까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분, 예. 최봉식 이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 85학번인데 요 창원에서 학교 다녔었습니다. 우리 저 정기풍 위원님께 많이 배우려고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마디 못하고 내려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뭐 거버넌스 용어도 저한테는 어렵고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논산자활센터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어 가지고 우리 경남도 좀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정기훈 의원께서 전문가이셔 가지고 늦었을 때가 빠를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아 우리 주무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파악하시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것 같고 이 분야는 또 좀 많이 계셔야 되지 않느냐. 좀 한 자리 좀 많이 계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김정세 우리 센터장님은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깜봤는데 정말 실력도 있고 멋지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도 아니고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 그냥 한 말씀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고 기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뭐 자비인가 그런 것도 부여된다고 그러지 아마 그런 것들도 있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력형 일자리 5명 모집하는데 2명밖에 모집하는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틀어놓고 보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복지와 사업과 행정 이 세 개가 아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칼자루는 우리 이미아 과장님께서 잡고 계실 것 같고 이 세 개를 좀 잘 아우러 가야 되는데 조례 그런 것도 다 열 수도 없고 뭐 이리저리 그렇고 어쨌든 실제 그 센터장님 말씀 다 안 하셨지만은 사고도 많고 굉장히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상상 외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전문 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조례로 표현을 못 하는데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회 설치는 이거는 어느 위원회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할 일도 많다. 이런 것 등등을 조정 통제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논산자활센터가 전국에 아마 자활 그 센터 중에 아마 최우수를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봉식 이장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논산을 좀 본받으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직접 그 센터장님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자활에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함께 의논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번 논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전국에 최우수를 7년 연속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본인 성함과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진주 지역 자활센터장이고요. 김소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 몇 가지만 좀 그 그러니까 제안 내지는 앞에 그 우리 그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 내용 요런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우리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선언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그 강제성이 어떻게 강제성을 담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만들어진 조례로 이 그냥 페이퍼에 남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우리 의원님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 지원 조례에 그 지원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행이 되게 하려면 기금 조례까지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그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자활 그 기본 계획을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 이 자활 사업 활성화라고 했을 때 이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활 근로 사업만을 지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 자활 사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그 우리가 이제 빈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예방하고 이게 이 지역자활센터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우리 경남 지역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이웃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것으로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지만 자활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우리 자활 사업과 관련해서나 기초수급과 관련한 그 내용은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실제로 실행을 위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그 기능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것과 당해 연도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제 다룬다고 했을 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건지, 논의가 집중할 수 있을 건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포함을 할 건지 따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건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그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권현수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제가 딱히 답변이라고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는 그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 자활 근로 사업에 대한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자활 사업 안내 매년 나오는 거기 보면 이제 사실 개별 자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도가 자활 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자활 사업은 근로자는 종사자는 뭐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와 환류는 뭐 이런 데 대한 좀 전반적인 계획안을 좀 수립하고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좀 성과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빈곤 정책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빈곤 정책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좀 플랜을 가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 조례에는 기본 개혁과 관련된 어떤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우려는 있죠. 위원회도 마찬가지. 이제 다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지고 무게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형식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그 다음 살을 채워가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말 좀 단단하게 좀 이렇게 다져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좀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지역사회 복지 계획과 별도의 자활과 관련된 자활에 집중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예,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오늘 뭐 그 패널을 좀 지정해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실사 했는데 바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활 기금에 관련돼서는 우리 그 염동문 교수님께서 좀 예, 예, 그럴까요? 예, 예, 이어서 질문 한 번 더 드리고 영 교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 사천 자활센터 센터장 강기동입니다. 저는 이미학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센터장님을 제가 지난주에도 뵙고 또 이번 주에 또 뵀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합천 지역 자활센터 그 신축하는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군 지역에서 저희가 준공식 그 소개 인사말을 들으면서 부지를 정확한 팽수는 모르겠지만 일정 작업장을 겸해서 센터 사무실에서 21억을 투자를 해서 센터 독립 공간을 만들어서 합천 지역의 자활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인프라가 참 잘 됐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었고 군 지역에서 참 이렇게 100% 시비로 그렇게 센터 건물과 작업장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그렇게 진행되고 준공식까지 이루어지고 중간에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마감재 비용이 건축 비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짓는다고 합천군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합천군이 꼭 그 뭐 자활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와 또 센터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지역 분들이 많은 도움을 통해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말을 하면서 합천 센터장님이 하시던데 자활 사업이 쭉 20년의 경과를 보면서 지금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활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지나갔던 우리 자활 사업 참여 주민 저소득 주민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돌봄 서비스 쪽에 가사간병이나 노인 방어처 사업도 저희 자활 쪽에서 초기 인프라를 저소득 주민들과 같이 이루어냈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학교 환경 청소하는 사업 영역에 또 자활 사업이 첫 시작을 해서 제도화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지금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농림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정부 양곡 배송 사업도 지금 자활에 참여 주민이나 사업단 형태나 자활 기업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형 자활 사업이라 해서 또 전에 있었지만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 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저는 자활 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나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 사업이 활성화되고 참여 주민 3,500, 5,000명 참여 주민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저는 뭐 활성화되거나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사회적 양극화나 저소득층이 많아진다는 거니까요. 많아지는 건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 지역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들 뭐 뭐 한시적이든 간에 우리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 당시 시대에 맞는 자활 사업 모델들이 자활 기본 계획이나 지원 조례에서 또 도단위니까 도단위에 맞게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 그리고 근로자 작업복 사업 이런 것들은 좋은 시도였고 계속 발전시킬
볼 필요도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각 기초지자체의 자활 사업 행태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카페 사업처럼 여기 도의회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주여성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활 사업 모델들을 자활 지원 조례에서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조금 됐으면 하는 것들이 조례를 그냥 만드는 그 이유보다도 후속 작업으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래방 사업이 네. 지금 계속 거점 형태로 해가지고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예,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네. 잘 알고 계실 네, 거고 그 노동자 작업복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외에 경남에 맞는 자활 사업 행태 이런 것들이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드는 시기에 맞아 가지고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그걸 또 같이 한번 해보실 아이템 가는 게 있으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 이미화 과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천의 우리 강기동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저 경남형 자활 사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인데요. 저도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활 사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그 5대 업종이 있는데 우리 청소나 뭐 재활용 용역 이쪽 부분이었는데 물론 우리 자활 사업단에도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이 도내에 한 199개 사업단이 이래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단이 특성화 모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 5대 업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경남형 자활 모델이 뭘까 하고 제가 이제 3개월 채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이 자활 사업도 다변화, 다양화 이렇게 돼야 되고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담당 주무관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기존 사업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 맞는 부분은 제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센터장님, 시군의 센터장님들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안을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뭐 조례 제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우리가 난상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거를 우리 강력센터장님께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그 중에서 현장과 가장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질문하신 분한테는 큰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예,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마산 지역 자활센터장 김은희입니다. 저희 여기 아까 토론문에 지역 자활센터의 예산이 열악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지역 자활센터는 그 운영비가 고정돼 있어가지고 장기 건속이 많은 센터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경상남도에서 그 자활 활성화 촉진 부분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숨통을 튀고 이렇게 이제 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생산전 플랫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많이 또 지원을 해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제 그 지원 조례에 대한 토론인데 그 중에서 아까 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정세 센터장님도 언급하셨듯이 그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매출을 정산하면 그 30%는 다 중앙자산 펀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해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수정할 부분을 이렇게 개선할 부분을 언급하긴 하는데 그 시나 도에 이렇게 기금이 좀 분배될 수 있게끔 지역자율센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례가 지원되고 기금을 만들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남도도 그 다른 지자체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금이 분배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아 과장님께서 예. 과장님 네. 답변 되겠습니까? 네, 김원희 우리 마산센터장님, 네, 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센터장님 잘 알고 계시죠? 2015년도 이제 사실은 기금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거의 한 8년 넘게 지금 기금이었고 일반 회계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되면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 도정의 어떤 예산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제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예산 부서와 또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가지고 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예. 펀드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제가 이렇게 몰라서 그러는데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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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예. 예, 다른 질문자 있습니까? 우리 밀양의 박동근 센터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밀양도 어려울 텐데. 예. 아닙니다. 마이크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경남 밀양 지역자센터 박종건 센터장입니다. 오늘 토론회 때문에 이 한달음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하고 현장의 그 목소리들이 다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 현실 보면 양극화가 좀 있다. 지역자율센터도 어떤 쪽은 이제 인재들이 멀리 오지 않아서 뭐 1개월, 2개월에 오자마자 또 나가시는 분, 젊은 층들이 있는 센터가 있고 저희 밀양 센터는 다 고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화가 다 돼서 최소 센터장님 내지는 실장님 그룹들만 있다 보니 예산에 대한 거의 저희들은 아까 인건비 100% 거의 다 소진하는 쪽이다 보니 누구를 내보낼 수도 없고 점점 압박되는 이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이제 자아를 2001년 쪽에 하다가 다른 쪽에 복지기관에 있다가 한 6년 정도 전에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초기에 저희들 뽑았던 분들이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상당히 그 어떤 그런 책무적인 부분에서 전문가 거르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자알에 대한 어떤 그 향후에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저희 실장님이든 그 예산이 너무 이렇게 쪼달리다 보니까 뭐 그런 23년 동안의 어떤 호봉 부분들이 이분들이 많이 압박을 갖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까 센터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조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현실에 대한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그 질의를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앞선 분들이 그 대신 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은 또 이렇게 그 거버넌스형 토론회를 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빠뜨렸고 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실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화 과장님 또는 우리 권현수 교수님, 염동문 교수님, 그리고 김정세 우리 센터장님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자활 기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별도의 조례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 사례 관리사에 대한 부분 12개 기관에 채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그러니까 심의 의결 기구를 별도로 두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보다 별도로 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이렇게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일반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시행 규칙이 또 제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경남형 자활 모델을 완성하자. 명칭이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또 센터장님들이 하고 있는 거, 또 자활 사업의 종사자들, 대상자들 모두가 사실은 경상남도의 고유한 자활 모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충을 좀 해서 정말 우리 경남형에는 어떤 부분들이 보충돼야 되는지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뭐 10만 원 정도를 내면 13만 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많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홍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해라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 됩니다. 자기가 주소를 두고 있는 곳에 기부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다른 지역,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자체장들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자, 뭐 이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진 저는 굉장한 큰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만 가능한데 유일하게 기부금을 가지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제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자활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부금이다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들어오는 모든 재원은 복지 부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공감을 하신다면 우리 이미화 과장님께 좀 힘을 좀 실어 주셔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오는 기금들이 우리 자활 사업으로 꼴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염동문 교수님, 권원수 교수님, 그리고 김정세 센터장님, 이미화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토론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미화 과장님부터 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토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눈빛들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절실하다라는 걸 제가 잘 느끼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공공기관에 대한 그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사실은 우리 자활 기업에 대한 그 공공기관 구매율이 정부 합동평가에 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0.17이었는데 목표 달성을 했고요. 또 올해도 초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와 함께 우리 담당 계장님 와 계시는데 더 노력 많이 해서 0.17이지만은 우리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0.5%였거든요. 1%인데 0.5%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활기업 그 제품들이 0.17이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자활기업 좀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센터장님들께서도 우리 자활기업이 좀 사회적 기업으로 좀 전환되고 좀 더 여기에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원지역 자활센터 김정세 센터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좀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고 싶지 않은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는 이미 이 자리에 자활 화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갔고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도화가 23년이 됐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차별화되고 규모화 있는 자활 사업이 좀 필요해지는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 하에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제도화의 기틀인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기풍 의원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권현수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저희가 학회든 아니면 어떤 토론회든 대부분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스크를 낀 채로 굉장히 이제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좀 길었는데 정말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이 지금 토론회가 어떤 신호탄이 된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서로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저는 오늘 많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계신 센터장님들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는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떤 그 자리가 혹은 어떤 기회가 마련되지 않으면 좀 그 의미가 없어 퇴색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정기풍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그 점 깊이 감사드리고, 모쪼록 정말 완성된 조례안으로 다시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신대학교 염동문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는 마무리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시 마무리 말씀해야겠어.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늘 행정과 늘 이제 이야기 소통 속에서 이야기되는 게 근거와 지침을 가져와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근데 그 근거와 지침을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이제 의견을 주셨던 것들을 이제 발의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그 근거와 지침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자활 사업들이 잘 될 것 같고, 얘기됐던 여러 가지들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기금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여기에서 좀 담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은 제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예 그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의원이 된 지 8개월째 됐는데요.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의 그냥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 또 자활 사업에 관련된 분들, 또 센터장님들 그런 고충들을 또 다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사문화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귀중한 의견들을 다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한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을 충실히 담아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시민 사회 운동을 해왔고 사회복지 운동을 해왔던 현장의 사회복지사로 일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정말 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편에 서겠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활사업 하시는 모든 현장에 희망이 가득 차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